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학술연구교수 유재명입니다. 이번 강좌는 웹 프로그램 기초에 대한 강좌로서 전북대학교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세 번째로 HTML 문서 구조화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강좌에서는 웹 서비스에 대한 개요를 살펴보았는데요. 웹 서비스는 HTTP 기반의 통신 환경에서 서버 역할과 클라이언트 역할을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클라이언트는 웹 브라우저라는 도구를 통해서 URL을 요청을 하게 되고, 이 URL이라고 하는 것은 웹 문서의 위치죠. 웹 문서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서버는 자원을 정리를 해서 그 요청에 맞는 페이지를 구성해서 클라이언트에 제공을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이 웹 문서를 브라우저에 표현을 해서 사용자가 참조를 할 수도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또는 정보를 입력해서 서버에게 또 제공을 하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서비스가 진행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심이 되는 웹 문서에 대한 부분인데요. 웹 문서는 크게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구성량은 HTML5의 언어로 구성된 기본적인 어떤 문서의 구조와 내용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것을 표현하는 색상과 디자인을 표현하는 CSS, 또 이것의 동적 움직임을 제공해주는 자바스크립트, 세 가지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두 번째 장에서 이 HTML5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것의 중요한 태그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러한 웹 문서가 이제 계속 활성화되면서 이제는 너무나 많은 양을 정리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고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문서 구조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서 구조화를 이 문서 구조화의 필요성은 HTML 초창기 태그의 경우에는 웹 브라우저에서 문서를 표현하는 데만 대부분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웹페이지 처리 업무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 급증된 많은 문서를 어떻게 주제별로 정의를 하고, 또 주제에 맞게 그 세부 메뉴들을 정의를 해야 되고, 이러한 세부 메뉴에 있는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즐겨찾기도 진행을 하고, 또 본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 본문의 내용 중에 어떤 출처가 필요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은 이제 다양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또 div란 태그를 이용해서 이런 문서 구조화를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HTML5 표준안이 진행이 되면서 이러한 것들을 체계화 시켰습니다. 그 체계화시킨 중요한 태그가 바로 시멘트 태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본문을 표현할 때 헤더부, 그 다음에 메뉴부, 그 다음에 이 본문의 영역을 표현하는 세션부, 세션의 실제적인 문서의 내용을 표현하는 아티클,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환경이 구성되어 있는지 환경을 정리하거나 관련 기사를 보여주는 어사이드, 그리고 이것의 이 문서의 저작권 정보 등을 보여주는 푸터, 이와 같은 형식으로 시멘틱 태그를 정의하게 되었고, 이것을 실제 보여주는 화면이 이와 같은 화면으로 이렇게 나나 영역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헤더 영역, 메뉴 영역, 그 다음에 문서의 본문의 영역, 그리고 이것에 대한 환경 변수든지 관련 정보들, 그리고 이것의 저작권 정보를 표현하는 푸터, 이와 같이 구조화된 형태를 바로 시멘틱 태그라고 합니다. 진행을 했는데, 이러한 태그와 유사하게 제가 한번 그 네이버 웹페이지 메인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크롬 브라우저에 Alt F12를 누르게 되면 내부 코드를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코드에 가장 중요한 태그들을 봤더니 시멘틱 태그에서 추구하는 형태를 거의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헤더부, 컨테이너, 부터 형식으로 해서 이와 같은 형태로 네이버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웹 서비스를 진행하는 사이트들은 이렇게 구조화된 형태로 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제 HTML5를 이용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 이 세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이러한 형태를 좀 더 체계화해서 웹 서비스를 제공해주면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 웹사이트를 구조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바디 안에 자, 헤더, 그 다음에 내비게이터라는 메뉴 영역, 그 다음에 본문의 영역을 구성하는 세션, 세션 안에 세션의 주제가 될 수 있는 헤더, 또 그것의 실제 본문의 내용, 그 다음에 그 본문의 출처들을 표현할 수 있는 푸터, 이런 형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환경을 구성하는 어사이드, 그 다음에 이것의 저작권 또는 이런 내용들을 표현하는 푸터들을 정의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특별한 어떤 태그만을 구성을 했고 특별한 어떤 스타일을 정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웹페이지에서 보면 단순한 이런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그것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이러한 부분을 이제 스타일을 정의를 해서 진행을 해봅니다. 그리고 진행을 해보면, 자, 방금 했던 내용들을 이제 클래스화 시켜서 이름을 구분을 합니다. 이렇게 구분된 클래스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스타일을 정의를 하게 되죠. 스타일의 이 헤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렇게 점 헤더하고 이렇게 매핑이 됩니다. 그 매핑 안에 이렇게 스타일을 정의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웹브라우저에서 볼 때 각각의 영역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사이드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사이드 환경 영역이고, 여기는 푸터, 실제 어떤 이것의 저작권에 관련된 내용들, 또 이 사이트를 만든 회사,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푸터가 있고, 이것은 본문의 어떤 내용에 대한 상세의 어떤 출처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구조화를 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타일을 정의하는 데에는 중요한 요소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클래스의 이름으로 동일한 영역을 구분하고 그 동일한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정의하는 것, 이것이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웹사이트를 구조하는 중요한 어떤 절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조화된 것 중에 우리는 이제 좀 더 그 시멘틱 태그 외에도 문서를 구조화하는 세 가지 유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인라인 프레임이고, 두 번째는 시멘틱 블록 태그가 있고, 시멘틱 인라인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구조화하는 형태는 총 4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멘틱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인라인 프레임이 있고, 그 다음 시멘틱 블록 태그가 있고, 시멘틱 인라인 태그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라인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인라인 프레임 같은 경우는 웹페이지 내에 이 iframe이 바로 인라인 태그를 말하는 거죠. 인라인 프레임을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는 태그입니다. 이것의 속성은 소스가 있고, 소스 독이 있고, width, height, 이 iframe의 이름을 정의하는 name 속성들이 있습니다. 실제 코드를 통해서 이 속성들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스는 시멘틱 구조화된 웹페이지에 다른 페이지를 추가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이전에 살펴봤던 구조화된 시멘틱 태그를 이용해서 웹페이지를 구조한 형태에다가
웹페이지를 구조한 형태에다가 아이프레임을 적용했습니다. 아이프레임을 적용했는데 이 웹페이지는 P3-5입니다. 그런데 이 P3-5에 P3-4 페이지를 삽입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삽입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문서를 이렇게 배치하는 형태를 구현할 수가 있고요. 이 아이프레임은 이 외에도 좀 더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장에서는 하나의 페이지만 삽입을 했는데 아이프레임을 통해서 두 개의 페이지 또는 다수의 페이지도 삽입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바디 영역을 이용해서 두 개의 아이프레임을 활용해서 서로 다른 웹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보여주는 형태를 이번에는 소스 속성과 소스 독이라는 속성의 특징을 살려서 한번 구성을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아이프레임에는 P3-4의 어떤 페이지를 참조하도록 페이지를 삽입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넣었고요. 두 번째 아이프레임에는 이 소스의 소스 독을 이용해서 태그를 이렇게 태그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럴 때 실제 크롬을 통해서 바라보면 소스보다 소스 독이 먼저 적용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러 개의 문서를 구조화해서 하나의 사이트를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이때 사용되는 게 아이프레임 형태입니다. 다수의 웹페이지를 하나의 화면으로 보여주는 그런 구조화 형태를 취할 수가 있고 또는 이렇게 또 다른 어떤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일한 아이프레임 하나를 넣었는데요. 이 아이프레임에다가 이름을 정의를 합니다. 자, ifname이라는 이름을 정의했는데 이 ifname을 동일하게 바라보도록 앵커 태그를 이용해서 타겟에다가 동일한 장소를 바라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앵커 태그의 페이지는 서로 다른 페이지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웹브라우저에서 볼 때 이와 같은 형태로 되고요. 자, 먼저 이것의 시멘틱 구조화 태그를 클릭하면 P3-3 페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멘틱 블록 태그를 클릭하게 되면 이와 같이 블록 태그가 그 아이프레임 영역에 보여지게 되죠. 우리가 어떤 이전에는 앵커 태그는 이제 현재의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타겟을 이용해 가지고 셀프 본인의 사이트를 바꾼다든지 또는 새로운 탭에 다른 사이트를 보여준다든지 이런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엔 아이프레임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의 사이트 내에서 서로 다른 페이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문서를 체계화시키고 또 구조화시켜서 다양한 문서를 보여주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번에는 시멘틱 블록 태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서를 구조화하는 태그로 시멘틱 태그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아이프레임을 활용해서 인라인 프레임이라고 했죠. 인라인 프레임으로 해서 한 페이지 내에 서로 다른 페이지를 보여주든지 아니면은 스타일을 이용해서 문서를 구조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했고 이번에는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문서를 구조화하는 형태인데 시멘틱 블록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피규어와 피규어 캡션을 이용하는 건데 이것은 이미지를 블록화하는 방법이죠. 자, 이미지와 이미지 제목을 묶어서 하나의 형태로 제공해주는 방법. 이게 피규어라는 시멘틱 블록 태그입니다. 그리고 디테일즈와 서머리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상세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하나의 묶음으로 제공해주는 시멘틱 블록 태그입니다. 실제 페이지 송에서 보면은 이미지와
이미지 태그와 그것의 캡션을 묶은 피규어의 어떤 시멘트 블록 태그를 이용해서 진행하게 되면 이와 같이 이미지와 그 캡션을 하나의 묶음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멘트 블록 태그로 디테일즈와 서머리를 이용해서 하나의 묶음으로 하면 이와 같은 주제와 그것의 내용들을 보여지게 되고 이 역삼각형의 어떤 이 팝업 메뉴를 이용해서 보여지고 닫혀지는 그런 어떤 더블 기능을 동시에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시멘트 블록 태그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시멘틱 인라인 태그로 앞선 자료에서도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제 문장 내에서 어떤 특수한 어떤 문구들을 보여주는 방법이죠. 그래서 시멘틱 인라인 태그라고 하고, 시멘틱 인라인 태그에는 EM 또는 strong이라는 부분이 있고, CIT라는 부분이 있고, mark라는 어떤 태그가 있고, 루비라는 태그는 아마 이전에 설명을 안 했었는데, 이러한 태그는 이제 RT와 RB, 이 탑과 바텀이죠. 문자를 탑과 바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루비라는 태그인데, 이런 태그도 우리가 이제 쓰임새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장에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이라는 태그는 타임을 표시하는 태그고요. 미터라는 것은 현재 어떤 그 정보값을 약간의 어떤 이미지 그래프 형태로 보여주고, 프로그레스도 진행 과정의 어떤 막대 형식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 장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멘틱 인라인 태그라는 것은 어떤 문장 내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강조 또는 인용을 하는지, 아니면 중요한 내용들을 표시하기 위해서, 또는 이런 일반적인 문자에 덧입히는 태그를 갖다가 시멘틱 인라인 태그라고 합니다. 예시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strong이라는 태그와 CIT라는 태그, mark라는 태그, 그 다음에 ruby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time을 보여주고 있고, meter, progress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을 때 이런 인라인 태그들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강조가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인용구처럼 이탈릭 형태로 제공이 된다든지, 특수한 문자를 이렇게 형광펜으로 보여진다든지, 이게 루비 태그를 활용한 거죠. 탑과 바텀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해준다든지, 또는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 또는 총 10문제 중에 얼만큼을 묻혔는지 이렇게 하나의 막대 형식으로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완성도 또는 진행 과정들을 이렇게 어떤 막대 형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문장 내에서 어떤 특수한 어떤 내용들을 좀 더 표시하기 위해서 제공되는 게 시멘틱 인라인 태그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까지 문서를 구조화하는 형태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로 좀 더 이렇게 어떤 잘 정리된 형태로 보기 위해서 시멘트 태그를 활용하고, 이 시멘트 태그의 클래스 속성을 이용해서 디자인에 적용을 하게 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어떤 구조화할 수가 있습니다. 문장 구조할 수 있고, 또 여러 개의 페이지를 볼 수 있는 아이프레임, 또 이것을 어떤 그 그림이나 또는 어떤 특수한 어떤 설명, 인용구들을 설명할 때 블록으로 묶어지는 시멘틱 블록 태그, 또 문장 내에서 어떤 문자라든지 형태들을 제공해주는 시멘틱 인라인 태그,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더 체계적으로 구조화된 웹 문서를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와 같이 문서 구조화의 형태를 다루어 보았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그 웹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이러한 부분을 다루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